皆さん、こんにちは. 안녕하세요. Encantado de conocerle. 오늘은 교과서 88페이지, 우리 이제 사과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본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주택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선 단독주택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고요. 자, 단독주택은 일본어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있고 다떼라고 있고요. 있고 다떼 1호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코다떼. 그런데 일본은 자동차를 등록을 하려면요, 반드시 내가 어디다 주차를 할 수 있다, 주차할 수 있는 증서를 증거물로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중주차가 많이 골목에 돼 있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주차 공간이 확보가 돼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걸어 다니는 보행자들이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또 지상에 차를 세울 수가 없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단독주택을 보셔도 이렇게 차고지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죠. 이 집은 되게 잘 사는 집 같네요.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우리는 아파트. 자, 아파트 일본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일본어로 아파토, 이렇게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아파트의 모습이 아니죠. 그죠? 마치 다세대 빌라나 다세대 맨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렇게 빌라 같은 모습의 지닌 주거 형태를 오히려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아파토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연두색 깃발 보시면, 자, 맨션은 일본어로 만션 이렇게 읽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이런 건물의 형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라고 부르죠. 그런데 아파트를 일본어에서는 만션이라고 부르네요. 보통 한국어에서 맨션이라고 하면 고급 빌라를 가리켜서 맨션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게 부르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로부터 이 돌발 퀴즈 내용을 보시면, 일본의 목조주택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 나무가 가장 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구하기가 우선 쉬워서 그렇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조금 춥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온돌 문화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방바닥이 이렇게 따끈따끈한 게 전혀 다른 나라에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그런 난방기구를 일본에서는 갖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돌발 퀴즈 셋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 가정 난방기구에 코타츠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테이블에
아래에 따끈따끈하게 난방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또 이불이 이렇게 붙어져 있거든요. 이불이 이렇게. 그래서 이 이불 사이로 하체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상체는 춥겠죠, 얼굴이랑.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인 난방기구지만 일본은 온돌이 없기 때문에 겨울철에 얘를 겨울철 난방기구로 씁니다. 그래서 코타츠 코타츠 겨울철 난방기구 중요하니까 짱구는 못 말려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알 수 있는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나와 있는 거 한번 보면 위에 있는 토코노마 한번 볼게요. 일본 전통주택의 다다미 방에서 볼 수 있는 장식의 하나래. 방 한쪽을 방바닥보다 조금 높게 올려서 꽃병이나 도자기 등을 두고 벽에는 족자를 건대요. 여기 부분이 족자이고요. 이렇게 한 단을 올려서 여기에 뭐 종교적인 장식품이나 꽃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두는 곳이에요. 네. 토코노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전통주택의 다다미방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일본어로 제대로 읽으면 여기 보시면 타타미 이렇게 있고요. 타타미 여기 보시면 일본 주택의 까는 돗자리의 일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장의 크기는 대개 넓이 90cm, 길이 180cm, 두께 5에서 7cm 정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방의 크기, 집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몇 평 이렇게 얘기하죠. 한 평에 3.3 제곱미터잖아요. 근데 일본어에서는 오히려 이 전통주택에서는 이 타타미가 몇 개 깔려 있는지, 타타미가 6장 깔려 있는지 8장 깔려 있는지 10장 깔려 있는지 이걸 가지고 방의 크기를 가늠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6장이 깔리면 6개가 깔렸으니까 6조 방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9페이지. 자, 첫 번째, 타타미 방에서는 다담이라고 발음하지 않을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타타미 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어야 한다. 아니에요. X예요. 전통의 방에 들어갈 때는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대부분의 욕실과 화장실이 함께 있다. 아니에요. 네. 두 개가 같이 있으면 편리하겠지만 분리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1층에는 들어가는 현관이 있고 바로 욕실이 있어요. 가족이 공용으로 쓰는 욕실이 있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2층이 되면 거기 부엌이랑 거실이 있고 조그마한 화장실이 있는데 변기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또 3층으로 올라가면 방이 두 개가 있고 조그마한 화장실이 있고 변기만 있는 곳이 있고 제가 실제로 친구의 이모댁 가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한 걸 이어서 말씀드리면 현관을 열자마자 1층에 가족 욕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은 물은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정답이에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죠. 아니, 목욕 샤워한 물을 이 더러운 물을 다 사용한다고? 온 가족이? 네. 이 물은 씻기 위함이 아니고 일본은 습도가 높잖아요. 섬나라여 가지고. 그래서 자주 샤워를 하고 싶고 몸을 씻고 싶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욕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씻은 다음에
네, 머리도 감고, 네, 몸에 비누칠도 해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욕조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는 그런 경우로 쓰기 때문에, 온 가족이 씁니다. 그래서 다 사용한 이 물은 뭐 세탁할 때 쓸 수도 있고, 이 욕실을 청소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돌발 퀴즈 넷. 변기 위에 왜 수도꼭지가 있을까요? 아까 2층, 3층에 변기만 딸랑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손을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기 여기 위에 세면대처럼 만들어져서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 화장실을 생각한다면 기이한 풍경이죠. 그런데 이 물은 변기물이 아니고 깨끗한 수돗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손 씻은 물을 또 변기에 물을 내릴 때 사용할 수 있게 절약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자, 여기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남의 집에서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가서 사용한다. 아닙니다. 네. 자, 일본어로 뭐 화장실이 우리나라에서는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하는데 일본인들은 뭐 화장실을 빌려 써도 될까요? 너무 격식을 차려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뭐 토이레요 오카에리 시테모 이 데스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화장실 갈 때 이야기하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경험했던 내용은 우리 오프라인 수업 때 제가 한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주교와 오리마쇼.